자, 이제 마지막 시간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 이런데요. 거기 269페이지 그 박스를 가지고 정리를 일단 먼저 할게요. 거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 이런 거 다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자, 지식이란 말을 지식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거기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이런 것들인데 다 취득시효가 있는 분묘 기지권, 20년간 수호봉사하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되는 거, 요걸 잘 봐야 돼요. 재산권이 아닌 권리. 그 다음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일회적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겁니다. 집합 건물에 의한 복도계단 승강기, 복도계단 승강기를 뭐라 불러요? 공용 부분이죠. 이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양가로 이번에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1번 동그라미 효과배치계 자기부동산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정. 토지의 일부도 뭐한다? 인정. 된다. 제목만 효과배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만 됩니다. 다시 한번 국유재산 중에서 뭐만 된다고요? 일반 재산. 행정재산은 안 되고 일반 재산만 된다. 그 다음에 판례박스 밑에 4번 동그라미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양가로 3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토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토지를 지금 어떤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를 뭐라 그랬죠? 자주점유라 그래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습니다. 20년을 점유함으로써 뭐가 있냐 했더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발생했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등기 청구권. 조심하랍니다. 시효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지 소유권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고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은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10년 내에 시효가 완성한 때로 몇 년 난다고요?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토지 소유자 갑이 하는 소리가 이런 괘씸한 놈
지금까지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네 새끼 교육시켰으면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야지 뭐라고 등기청권을 행사해 이러면서 등기청권 행사한 이후에 이 토지 소유자께서 토지를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팔았어요. 제3자 병에게 팔고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한번 제3자에 넘어갔는데 등기청권 행사 이후입니다. 등기청권 행사 이후에 팔아먹게 되면 이 매매는 유효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선인은 물론요 악이한테도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리가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판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악이일지라도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악이일지라도 유효.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요 3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요 3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하고 그게 물권이든 채권이든 민청이든 민사특별법에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다. 그래서 이 무효가 됐는데 적극 가담하게 되면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적극 가담을 해서 등기를 넘겨왔다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의 등기.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 근데 103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민법 746조가 따라오게 돼요. 746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까? 예, 모르면 네 하시면 돼. 그냥 계속 진도 나가는 거야.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요. 이거 민법 총칙할 때 다 해드린 거죠? 예, 103조 할 때 다 해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쭉쭉 나가야 돼요. 여기서 자꾸 뭐 먼칫먼칫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불법.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 갑이 매매대금 받은 거 다 돌려줄 테니까 등기 돌려달라. 적극가담에서 103조 위반된 것이니까 이거 절대적 무효라고 하니까 내가 등기 돌려줄 테니까 대금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 일단 이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갑이 이 병한테 팔았는데 적극가담 안 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 악이라도 소유권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나요? 적극가담 안 했을 때 기준으로 악이라도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청,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토지 소유자 갑과 시완성자 을 사이는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러면 불법행위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주라고 돼 있단 말이죠. 민법 245조에서 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주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했지만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률행위,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률행위,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이게 무효가 돼서 지금 병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의 등기가 되죠.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 병이 갖고 있는 등기, 이 병이 갖고 있는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제 기술상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는 무엇을 대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출제 기술상 일단 대위에서 뭐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된다. 대위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를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 시효 완성자가 지금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된다 안 된다? 직접 등기 말소 청구는 안 됩니다. 직접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직접은 안 된다. 대위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효 완성자는 자기가 지금 갑의 땅을 20년간 점유하고 미안하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다. 매매로 시효 완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팔아먹을 수 있다. 토지 포함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한테 넘겼다. 매매로 넘기고 점유 이전을 해줬다는 겁니다. 점유 이전을 해줬다. 그랬을 때 이 양수인은 시효 완성자가 완성한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포함해서 매매로 정한테 넘겨버렸다. 그랬을 때 이 양수인이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양수인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은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대위해서. 그래서 양수인 정은 시효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보충 자료 0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03번. 자, 보겠습니다. 03번.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03번 뭐가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1번 어떤 사유로 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이 회복되면
이 회복됐다 거기를 갖다가 소유권의 복귀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권이 뭐 한다고요? 회복. 소유권이 회복된 걸 소유권에 뭐라고요? 복귀 유인성이라 그래요. 소유권이 회복 복귀가 되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라고 그랬죠? 예. 대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된다. 두 번째,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등기청구권 행사한 이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병이 선악 불문하고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게 이제 병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은 갑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병 땅을 다시 을이 20년 점유해서 시효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땅을 다시 20년 점유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고요?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자, 3번 갑니다. 을이 먼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갑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여기 등기청구권 행사 이후에 팔아먹었으면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서는 법률행위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없다. 그래서 3번 채무 불이행 책임,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에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잠깐만, 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병은 을이 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매매로 사왔다는 거죠. 예. 그랬다 하더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악이라도 을에 대해서 갑의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만일 병 등기 원인 무효다. 박스. 원인 무효란 말은 여기 절대적 적극 가담에서 무효라는 소리입니다. 원인 무효인 경우에 을이 시효 완성자죠. 을은 갑을 뭐 한다고요? 대위에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교재와 관련해서 27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27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쪽에 보니까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파란색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여기 써놨습니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면은 박스 밑에입니다. 272페이지 박스 밑에 그 디귿번입니다. 파란색 글씨 나와 있는 거 형용표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여기서 중요한 건 후라는 겁니다. 후를 별표칩니다.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처분한 경우에 양수인, 여기서 양수인은 병입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병이 갑으로부터 땅을 매매로 사갔으니까 병을 뭐라 본다고요? 양수인. 이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하고 넘겨달라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저쪽 거기 278페이지로 가봅니다. 278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에 3번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를 하자를 승계한 것이지 점유로부터 법률 효과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점유자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현금에 칩니다. 대위 행사한다. 좌우지간
대위한다 그러면 다 된다고 하라 그랬죠? 예.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위한다 그러면 뭐 대위한다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자, 280페이지로 와서 등기 청구권입니다. 저기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것은 등기도 10년 갖고 있어야 되고 점유도 10년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와 점유 둘 다 몇 년 해야 된다고요? 10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점유는 선이 무과실이 됩니다. 선이 무과실은 점유 개시 당시에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 당시. 점유 개시 시점 그 당시에 처음 개시를 할 당시에 선이 무과실이면 되고 10년 내내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10년 내내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고 점유 개시 시점에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요 등기는 불법 등기라도 됩니다. 불법 등기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 등기, 무효의 등기, 위조된 등기 다 상관없습니다. 몇 년 갖고 있으면 하자를 치유한다고요? 10년. 10년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거기 280페이지에 판례 박스 위에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다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딱 한 개가 안 돼요. 280페이지 판례 박스 위에 파란색 글씨 있는 거 이게 예외입니다. 무효의 등기, 하자 있는 등기, 위조 등기 다 치유되지만 치유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어떤 게 치유가 안 된다고요? 이중의 보존 등기. 이중의 보존 등기면 선등기, 후등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선등기는 유효지만 후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후등기란 나중에 된 등기인데 나중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는 10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거기 나왔습니다. 무효인 이중의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 여기서 이에 터잡았다는 것은 후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10년 갖고 있어도 이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예외가 딱 하나다. 무효의 등기, 불법 등기, 위조 등기 다 하자가 치유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등기가 딱 하나다. 이중의 보존 등기인데 그 중에서 후등기, 뒤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가지고 10년 갖고 있어도 그거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283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등장했느냐 그랬더니 첨부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첨부. 자, 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라고 하는 거 거기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부합, 그 다음에 혼합,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합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부합 주로 여기를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부합이다. 자, 부합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수 있고 부합은 쩍 달라붙었다 이 소리입니다. 띄면은 가치 훼손이 가져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둘 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산과 동산 요거는 조금 예외가 있어요. 동산과 동산일 때는 가치가 큰 쪽이 취득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가치가 큰 쪽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했는데 가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치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혼합물이 됐다. 혼합물이 됐으면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정답이 될 확률은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1층이 있고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임차인이 있는데 요 임차인이 이 3층을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다. 3층을 증축을 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3층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건물 지금 부동산과 부동산이 쩍 달라붙어서 부합이 됐단 말이에요. 뛸 수 없는 상태죠? 뛸 수 없는 상태로 부합됐으면 이럴 때는 건물주.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건물주 소유로 하는 겁니다. 누구로 한다고요? 건물주 소유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이 3층은 건물주 소유가 됐어요. 대신에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하면 바로 건물주 임대인이 그럴 거란 말이죠.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원상 회복하려고 그러면 또 뭐 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주고 나오는 게 원상 복구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원상 복구해라 그러면 일이 커진다. 차라리 그냥 주고 나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험 문제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유소 같은 건데 주유소 지하에 유류 탱크가 있죠? 주유소 지하에 유류 탱크가 있을 때 그 유류 탱크는 주유소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결론은 부합했다예요. 지하에 있는 유류 탱크는 뭐 한다고요? 부합했다.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부합물. 그래서 보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첨부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첨부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그렇지만 강행 규정이지만 첨부에 관한 규정 전부가 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첨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맞지만 전부가 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일부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기 어디 보시냐면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83페이지 그 하단부 양가로 이번에 민법 규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 존속하고 그 복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첨부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이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강행 규정은 맞지만 뭐라 했어요? 전부는 아니다. 그럼 그 밑에 2번 동그라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며 첨부의 결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거기 쭉 칩니다. 소유자 결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첨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나와 있는 소유자의 결정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첨부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일부는 아니다. 거기 나와 있는 소유자의 결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자, 284페이지, 거기 꼭대기에, 거기 부동산의 부합, 조문 256조, 조문을 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판례를 보세요. 판례, 그 가운데 판례 있습니다. 주유소의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뭐 한다고요? 부합된다고 본 사례다. 거기 내용 세 번째 줄로 갔습니다. 세 번째에서 끄트머리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밑줄 치고 보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론만 딱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8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박스 밑에 3번 동의 관련 문제, 건물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부합이다. 자, A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다.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형합 배치입니다. 증개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된 겁니다.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 경우는 부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경우는 2층과 3층이 쩍 달라붙었으니까 지금 부합됐으니까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부합돼 버렸어요. 그런데 증개축한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면, 자, 지금 증축이나 개축을 했는데 이 증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고요.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독립성이 있다라고 거기 형광펜 쳐놨단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는데 이건 독립성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층과 3층이 쩍 달라붙은 것은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만약에 있다면 부합물로 보지 않는다.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B번입니다. 그 B번을 통째로 배칩니다.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는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됐는지 불문하고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 전후라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전후. 전후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에 가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당권에서 다시 해드릴 건데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뭐 한다고요? 미친다. 다시 저당권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제가 강의 시작한 건 저당권부터 강의 시작했죠? 저당권부터 했어요. 예. 인정 안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부터 한 거 맞아요. 예. 유치권부터 했어? 그래. 유치권이나 저당권이나 뭐.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메일 중인 노트 05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05번. 민법의 첨부에 관한 판례도다. 잠깐만, 첨부, 그럼 세 가지, 여기 칠번 보세요. 첨부, 그럼 몇 가지라고요? 세 개. 어떻게 세 개냐면,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올라오더라 하더라도, 호나나 가공은 절대 정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서 고르셔야 된다고요? 부합에서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호나와 가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호나와 가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동산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부합 쪽에서 고르셔야 돼요. 부합 쪽에서. 자, 1번에 05번에 1번, 부동산에 어느 물건이 부합한다고 할 때에 동산 외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부합된다라고 할 때 부동산과 부동산은 부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증개축하면 부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아무런 본권 없이 즉 악의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라도 증축하는 부분에 관하여 회복자에게 유익비 박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자,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이라고 노란색으로 써드렸나요? 네. 그러므로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판서해 드렸습니다.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가가 관건일 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합된다. 아까 판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증개축한 건물이 종래 건물과 독립된, 여기 중요한 말은 독립된입니다.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 경우는 부합이 설립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증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다라고 줘버리면 부합되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쩍 달라붙어 독립성이 없다. 없으니까 부합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산과 동산이 혼화한 경우에는 가액이 많은 것에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동산과 동산이 합쳐졌을 때 가치가 큰 쪽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가치가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으면 그냥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이 혼한 경우에 가액이 많은 것에 지금 합성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자, 한번 교재를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되지는 않지만 봅시다. 저기 어디로 가냐면 28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86페이지 가운데 볼게요. 286페이지의 가운데 동산 간의 부합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낼 때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여기 써놨네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동그라미 동산과 동산이 혼합한 경우에 가액이 많은 것의 소유자가 합성물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주된 동산을 뭐라고요? 소유자. 거기 민법 257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액이 많은 것 소유자가 합성물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부동산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동산이 정답이 될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문을 끼워 넣기를 수는 있어도 절대 동답이 되지 못해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 동산 냈다고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시험 문제를 내라 라고 시험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산을 정답 걸었다 그러면 그 동산 걸었다고 해서 정답 걸었다고 바로 시비가 걸릴 거라고. 그래서 지문을 끼워 넣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절대 정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든 뭐 저쪽 그 중개법령이든 시험 문제는 동산이 들어올 수 있어도 정답을 절대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어디다 걸어야 된다고요? 부동산에다 걸어야 돼요. 동산이 끼워지더라도 절대 정답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원래 오늘 목표는 공동소유까지가 291페이지 공동소유까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2시 반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충 자료에 04번하고 05번이 그 공유에 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이 보충 자료 들고 와야 되죠? 영감이 돼서 늙은 소리 엄청 한다고 그러겠네요. 잔소리 대망이야. 그래서 누가 라떼라가 안 그럴까봐 더럽게 잔소리하네 그러겠네. 그러면 어쩌겠어. 뭐 합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잔소리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